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과사전입니다. 국내 모든 격투기 팬들이 기대하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브라이언 오르테가와의 경기, 오늘 드디어 열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정찬성 선수의 챔피언전을 향한 마지막 계단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경기 시작, 거칠게 타격 압박을 거는 정찬성 선수, 이를 최대한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려는 오르테가, 오소독스 스탠스에서 1라운드 1분이 지나자 사우스포로 스위치, 정찬성 선수가 잡아가는 타격거리를 초기화시킵니다. 그렇게 또 1분간 탐색전, 서로 비슷한 모양의 탐색이지만 이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목적이 정면 충돌한 모양새. 정찬성 선수는 케이지의 중앙을 점유하며 들어오는 상대를 맞춰잡기 위한 카운터 운영을 고수, 오르테가는 그런 진화한 좀비 스타일의 직설적인 카운터 전략으로 안 들어가면 그만을 고수합니다. 이 정적인 탐색을 깨며 오르테가에게 타격 압박을 다시 거는 좀비. 하지만 오르테가는 또다시 안정적으로 벗어나며 사우스포 스탠스로 착실하게 좀비의 앞발에 데미지를 누적, 철저하게 단타만 내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고릅니다. 마치 기어를 올리기 전 존 존스의 그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결국 끝까지 원거리에서 정찬성 선수가 원하는 장면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자 오르테가의 타격을 이끌어내기 위해 타격 수싸움을 넓히기 위해 안면 이외의 선택지 바디를 공략하려 미드를 차보지만 아찔한 카운터를 맞으며 바디까지 준비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별다른 손해 없이 오르테가가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라운드를 통해 오르테가가 가지고 온 대좀비 전략이 굉장한 효과를 보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 또한 어느정도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1라운드 만에 섣부른 판단으로 이른 전략 변경보단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비는 1분간의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타격 러쉬를 들어가지만 역시나 완벽한 커버링으로 안정적으로 받아내는 데 성공한 오르테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정찬성 선수. 이때 오르테가가 기습적인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시도하지만 놀라운 반응 속도와 균형으로 오르테가의 레슬링 게임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정찬성 선수. 그 한 번의 수비로 오르테가의 레슬링 견적이 끝났는지 사우스포 스탠스의 정석적인 테러를 서서히 죽이며 점차 거세게 케이지로 압박합니다. 그로 인해 가드 위를 두드리는 장면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 장면. 기존 오르테가를 케이지 쪽으로 최대한 공간을 주기는데 성공한 환경에서 2타 이상의 타격을 뽑아내던 정찬성 선수가 오르테가의 공간이 살아있는 상태, 즉 중앙에서 전진을 하며 후속타를 시도하자 이를 오르테가가 스피닝 엘보우로 카운터합니다. 좀비라는 이명에 걸맞게 엄청난 내구도로 보여주며 끝까지 버텨내지만 30초를 남기고 회복이 덜 된 채 오르테가에게 케이지 레슬링으로 공략당하며 정찬성 선수의 라운드가 될 수도 있었던 2라운드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너가웃 직전 위기상황 와중에 오르테가의 기습 초크 그립을 전부 방어해내며 그라운드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다는 것을 잠시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찬성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 라운드입니다. 오로지 승리를 위해 이악 물고 운영을 하는 오르테가를 상대로 맞춰잡기 위해 오르테가를 기다리는 기존 전략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 요컨대 앞선 두 라운드 동안 오르테가의 철저한 원거리 게임을 해결하지 못했고 상대의 선타격이라는 준비물이 필요한 전략으로 고수하기엔 그 준비물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두 라운드를 가져간 오르테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 수정이, 정찬성 선수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하지만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오르테가를 상대로 쉽사리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고 오르테가는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철저하게 실행, 레슬링 게임 자체는 정찬성 선수가 막아내지만 계속해서 정찬성 선수의 왼다리에 레슬링 신호를 보내며 정찬성 선수의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3라운드마저 가져간 오르테가. 4라운드, 결국 남은 2라운드를 가져가더라도 3라운드가 따여 판정패가 확실시된 좀비. 이제 선택권은 KO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O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케이지 방향으로 오르테가를 압박하기 시작한 정찬성 선수. 오르테가는 그 흐름을 끊고자 또다시 기습 테이크다운을 시도. 좀비는 잘 방어해냈지만 문제는 테이크다운 과정에서 버팅이 발생, 안화골절 이력이 있는 눈 부분에 커팅이 생깁니다. 경기는 잠시 지연, 속행. 이후 또다시 오르테가를 압박하는 좀비지만 사우스포의 정석적인 아웃파이팅 도주로인 앞손 방향의 퇴로를 앞다리의 데미지 누적과 커팅으로 불편해진 시야로 더 이상 전과 같이 제한하는데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5라운드, 다시 한번 기어를 올려 오르테가의 실신을 노리는 좀비지만 오르테가가 2년간 준비한 백신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찬성 선수는 이번의 패배로 여러가지 숙제들을 남기게 됐는데 여러가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이 노출된 지금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면을 노리는 복싱 게임 이외에 다른 타격 옵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디오와 내구도가 좋고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강하며 카운터에 능한 정찬성 선수 진화 방향이 어찌 보면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타격이 강력하여 어느정도 결이 비슷한 전 패더급 챔피언 조제 알도처럼 타격을 견제하며 두톤 커버를 걸어잠그는 상대에게 바디와 로우킥을 계속해서 구사하며 너가웃이 아닌 운영과 타격 수싸움마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보다 타격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정적인 스트라이커로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현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 진화한 게이츠같이
강력한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카디오의 신뢰가 깔려있는 채 상대가 가드를 올리든 아웃파이팅을 하든 높은 볼륨의 복싱 압박을 기반으로 한 묵직한 카운터를 이끌어내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능한 동적인 스트라이커로 개선될 것인지 좀비의 이성과 야성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두 선수의 공통점으론 결이 다르지만 강력한 레그킥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어느 방향이 되든 킥게임 장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르테가의 2년간 공백보다 2년간의 데이터 차이가 훨씬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국뽕을 덜어내더라도 개인적인 팬심을 덜어내더라도 정찬성 선수의 우세를 크게 의심치 않았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찬성 선수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선수여서 탑랭커의 자리를 간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패배를 발전의 기회로 멈추지 않고 진화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의 다음 선택이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선택을 하여도 어떤 방향으로도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돌아갈지 몰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20대 초중반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경기 고생 많았습니다. 존중과 감사를 보냅니다. 그만하러 봅시다.